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의사로 40년을 살다가 지금은 은퇴한 박중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창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삶을 바꿔준 작고 진한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몇 해 전 한겨울에 찬바람이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두 손을 품에서 꺼내 보여주시는데 손등이며 손가락 사이가 찢어진 것처럼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쪼개진 것처럼 피부 곳곳이 갈라져 있더군요. 선생님, 손이 너무 아파요. 밤에 손이 이불에 닿기만 해도 찢어지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요. 그분의 목소리는 고통보다도 포기와 체념이 섞인 기운이 더 짙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보이는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바세린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하신 말씀은 바세린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별 효과 없던데요. 그 순간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번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정확히 써보세요. 밤마다 바르시고 면장갑 꼭 끼고 주무세요. 일주일만 딱 실천해 보시면 분명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그분 표정은 반신반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름진 손을 내밀며 마치 아이처럼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게 진짜 되네요. 40년 동안 이렇게 부드러운 손은 처음이에요. 한 통의 바세린이 그분에게 밤잠을 돌려드리고 손주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을 돌려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바세린을 제대로 쓰는 법만 알아도 누구든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바세린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값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바세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19세기 말 미국의 어느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우연히 기름찌꺼기 같은 물질을 상처에 발랐는데 놀랍게도 상처가 빨리 아물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성분이 정제되고 바세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처음엔 의약품으로 쓰였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보습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비싼 화장품의 핵심은 결국 바세린이다. 그땐 웃고 넘겼지만 오랜 임상 경험 끝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 수분을 가두고 외부 자극을 차단해 줍니다. 특히 세안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얇게 바르면 피부 깊숙이 수분을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죠. 이 단순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그게 진짜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바세린의 진짜 매력은요, 바로 다른 것과 섞었을 때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바르는 것도 좋지만 몇 가지 천연 성분을 함께 써보면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예전 어느 학회에서 바세린에 비타민 E를 섞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직접 써보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바세린 콩알만큼의 비타민이 오일 몇 방울. 이걸 자기 전에 얼굴이나 손에 살짝 발라보세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촉촉한 느낌이 오래갑니다. 밤새 피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바세린은 다른 좋은 성분을 피부 깊숙이 데려다주는 전달자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E나 알로에 같은 걸 바르기만 하면 날아가 버리기 쉬운데 바세린이 그걸 붙잡고 피부 안까지 데려다주는 겁니다. 꼭 비타민 E가 아니어도 좋아요. 알로에,
꿀, 올리브 오일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것. 두세 가지 정도만 잘 골라서 부드럽게 섞어 발라보세요. 지금까지 한 가지 제품만 썼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조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손과 발처럼 특히 거칠고 건조한 부위에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좋은지 이야기해 볼게요. 겨울만 되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평생 농사나 손일하신 분들은 더 심하시죠? 그럴 땐 바세린에 보습력 좋은 성분 몇 가지를 섞어 발라보세요. 예를 들어 바세린 한 숟가락에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 꿀 한 작은 숟가락 이렇게 섞은 다음 손이나 발에 바르고 면장갑이나 양말을 신고 주무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훨씬 덜 땡기고 부드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그런 효과가 있냐고요? 바세린은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주고 올리브 오일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영양을 주고 꿀은 자연에서 온 보습제이자 살균 작용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섞어 놓은 건 일주일은 거뜬히 쓰실 수 있어요. 조금 귀찮아도 한 번만 만들어두면 매일 바르기 훨씬 편하답니다. 특히 발 뒤꿈치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정말 효과 좋아요. 저도 병원에 있을 땐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드렸죠. 이번엔 얼굴 피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피부 건조함이나 주름 걱정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바세린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특히 눈가나 입가 주름이 잘 생기죠. 화장품 광고를 보면 온갖 크림이 다 좋다고 하지만 사실 피부에 중요한 건 수분을 잘 지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바세린 한 숟가락에 알로에 젤 한 숟가락, 그리고 비타민 E 오일 몇 방울. 비타민 E는 약국에서 비타민 캡슐로 쉽게 구할 수 있고 캡슐을 살짝 뚫으면 기름처럼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세안 직후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아주 얇게 바르세요. 두껍게 바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얇게, 부드럽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알로에 젤은 진정 효과가 있고 비타민 E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바세린은 그 모든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게 도와줍니다.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발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지도 않고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여기에 레티놀 화장품 한 방울 정도 섞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레티놀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아주 소량만 넣으셔야 합니다. 매일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바세린으로 아이크림 만드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번엔 피부가 민감하거나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피부는 아무 제품이나 쓸 수가 없죠. 자극만 조금 있어도 금방 가렵고 빨개지고 심하면 진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순하고 안전한 조합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세린 한 숟가락에 카모마일차 우린물 한 작은술, 그리고 무향 베이비 오일 조금. 카모마일은 마트나 약국에서 티백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끓인 물에 티백을 담갔다가 식힌 뒤 그 물을 조금만 섞어주세요. 이 혼합물을 목욕 직후 피부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발라보세요. 특히 팔꿈치 안쪽, 무릎 뒤, 겨드랑이 근처 같은 아토피 잘 생기는 부위에 부드럽게 펴발라주세요.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간단해요. 카모마일은 가려움과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진정제고 베이비 오일은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며 바세린은 그 모든 걸 오래 피부에 머물도록 잡아줍니다. 성인분들도 이 방법 쓰셔도 좋아요. 좀 더 강력한 진정 효과를 원하신다면 병풀 추출물, 요즘 흔히 센텔라라고 불리는 성분을 바세린에 살짝 섞어 보셔도 좋습니다. 센텔라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혼합물은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는 다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천연 재료가 들어간 건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자외선 차단, 그 중에서도 피부가 민감한 분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하는 건 알지만 어떤 분들은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따갑고 빨갛게 올라온다고 하시죠. 특히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시니어 분들 피부에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바세린 2큰술에 아기 기저귀 발진 크림 1작은술, 그리고 녹차 우린 물 몇 방울. 기저귀 발진 크림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주성분인 흰색 가루 같은 게 바로 햇빛을 튕겨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산화아연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름은 생소해도 아기 피부를 보호할 정도로 순한 성분이에요. 여기에 녹차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아주 얇게 바르세요. 얼굴 전체보다는 뺨, 이마, 콧등처럼 햇빛 많이 받는 부위 위주로 살짝 발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산책 자주 하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피부도 안 따갑고 자외선도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요. 주의할 점은 하나입니다. 이 혼합물은 SPF 수치가 높진 않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덧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엔 꼭 씻어낸 뒤 새로 발라주세요. 이번엔 입술이 자주 트고 갈라지는 분들께 아주 쉬운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아니어도 입술이 건조해서 피가 나거나 립스틱이 예쁘게 안 발린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간단하게 자연 립밤을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세린 1큰술에 꿀 반작은술, 그리고 비타민이 오일 몇 방울.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작은 통에 담아두고 하루에 3-4번 정도 입술에 살짝씩 발라주세요. 바세린은 입술의 수분을 지켜주고 꿀은 천연 보습과 살균 효과, 비타민 E는 입술 피부를 부드럽게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잘 때 바르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입술이 훨씬 편안하고 각질도 훨씬 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꿀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방부제를 넣지 않아도 실온에서 한 달, 냉장 보관하면 2달까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입에 자주 닿는 만큼 깨끗한 손이나 면봉으로 덜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꿀이 맞지 않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보습력은 충분히 유지되면서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엔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거칠어진 피부를 위한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위는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금방 다시 거칠어지고 때로는 피부색도 어두워져 보여서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 각질은 단순히 오래된 피부가 쌓여 있는 거라 부드럽게 벗겨내고 동시에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 1큰술, 설탕 2큰술, 레몬즙 반 작은술. 이 세 가지를 섞어서 거친 부위에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1-2분 정도 살살 마사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물기가 살짝 남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다시 아주 얇게 한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설탕은 자연스러운 스크럽제 역할을 하고 레몬즙은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세린은 벗겨진 피부 위에 보호막을 씌워줘서 다시 거칠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레몬이 자극적으로 느껴지신다면 레몬즙 대신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조금 다르지만 피부결을 정리해 주는 데는 충분합니다. 특히 발뒤꿈치나 무릎처럼 오랜 시간 거칠었던 부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오래된 각질도 천천히 부드럽게 사라지니까요. 이번엔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 같은 부위가 자주 뻐근하고 뭉쳐있는 분들께 유용한 방법입니다. 일반 파스나 진통 크림은 냄새가 강하거나 피부 자극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바세린 2큰술, 페퍼민트 오일 5방울, 생강즙 1작은술. 페퍼민트 오일은 약국이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구할 수 있고, 생강즙은 생강을 강판에 살짝 갈아서 거름망에 짜주시면 됩니다. 데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상온에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혼합물을 허리나 무릎, 어깨 등 통증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보세요. 문지르다 보면 살짝 따뜻해지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페퍼민트는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근육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줄여주고,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바세린은 그 모든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천천히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정도 바르시면 좋아요. 특히 자기 전 바르면 잠들기도 더 편안해지죠. 그리고 만약 페퍼민트 오일이 없다면 박하연고나 호랑이 연고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통증 완화에는 모두 도움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잘 주무시나요? 불면증이나 뒤척임이 잦은 밤, 약 없이도 수면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에 부드럽게 바르고 향으로 진정시키는 방식이라 몸에도 부담이 적고 마음도 편안해지죠. 필요한 재료는 이렇습니다. 바세린 1큰술, 라벤더 오일 3-4방울, 카모마일차 우린물 1작은술. 카모마일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식혀서 물만 조금 사용해 주세요. 이걸 바세린과 함께 잘 섞어서 잠들기 전 발바닥이나 목 뒤쪽, 손목 안쪽에 살짝 발라줍니다. 라벤더는 잘 알려진 천연 진정제고, 카모마일도 불안감을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바세린은 이 성분들을 서서히 흡수되게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죠. 발바닥은 생각보다 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서 이런 천연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전달되면 더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사용해도 무방하고 오히려 꾸준히 쓰면 수면 리듬이 점차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벤더 향이 부담스럽다면 일랑일랑이나 스위트 오렌지처럼 향이 부드러운 오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조절하면서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두피는 머리카락의 뿌리가 숨쉬는 땅과도 같습니다. 그 땅이 건조하거나 자극받으면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비듬이 생기고 가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두피가 붉고 가렵다는 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샴푸를 바꿔봐도 소용이 없어요. 비듬 샴푸는 쓰고 나면 오히려 더 당겨요. 이럴 땐 자극적인 제품 대신 두피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자연 성분들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세린 1작은술, 알로에베라 젤 1큰술, 녹차 우린물 몇 방울. 알로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열감을 내려주며, 녹차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가려움과 붉은기를 완화해 줍니다. 바세린은 이 좋은 성분들이 두피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요. 이 조합을 샴푸하기 30분 전 손끝으로 가볍게 두피에 마사지하듯 바르고 기다려주세요. 이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시면 됩니다. 한두 번으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일주일에 2번만 꾸준히 해보시면 두피가 한결 덜 민감해지고 비듬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알로에 젤은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녹차는 티백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재료가 아니어도 피부는 부드러운 손길을 기억한다는 것, 오랫동안 피부를 다뤄온 입장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잘 부러지거나 주변 피부가 일어나서 손이 지저분해 보이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손톱도 얇아지고 쉽게 깨지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는 손톱과 손끝에 집중적인 영양과 보습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톱 보습제로 간단한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세린 1작은술, 올리브오일 반 작은술, 레몬즙 몇 방울.
이 세 가지를 섞어 자기 전 손톱 위와 주변 피부에 살짝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침에 장갑을 벗으면 손끝이 훨씬 부드럽고 손톱에 힘이 생긴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손톱에 영양과 유연함을 주고 레몬즙은 손톱을 더 단단하게 하고 밝아지게 도와주며 바세린은 이 모든 성분이 밤새 손톱에 스며들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바르셔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2, 3주 지나면 손톱이 예쁘게 자라고 덜 부러지게 됩니다. 레몬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 넣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손톱 주변에 세균이 많거나 손톱 무좀 증상이 있는 분들께는 이 조합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바세린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아이크림 대용이라는 겁니다. 눈과 피부는 얼굴 중에서도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잔주름이 먼저 생기고 다크서클이 진해지며 탄력도 쉽게 떨어지죠. 많은 분들이 고가의 아이크림을 사용하시지만 사실 성분보다 중요한 건 바르는 시점과 흡수 방법입니다. 바세린을 활용하면 간단한 재료로도 탄력과 보습, 진정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기본 조합은 이렇습니다. 바세린 한 작은술, 알로에베라 젤 반 작은술, 비타민 E 오일 두세 방울. 이 세 가지를 잘 섞어 작은 용기에 담아 두시고 자기 전 세안 후 눈가에 물기가 남아 있을 때 아주 소량만 손끝으로 콕 찍어서 발라주세요. 손가락 중 가장 약한 약지 손가락으로 두드리듯 살살 흡수시켜주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고 알로에베라는 열감과 붉은기를 가라앉히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눈가 피부가 얇아져서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아침 붓기가 잘 생기는 분들께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잔주름이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눈가에 색소 침착이 있다면 여기에 녹차 우린 물을 아주 소량 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는 피부를 밝게 하고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발라도 되나요? 네, 가능하긴 하지만 아침에 바르실 땐 양을 아주 소량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주의하실 점, 눈 안쪽에는 절대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눈물샘 근처에 너무 가까이 바르면 따가울 수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루틴은 이틀에 한 번 자기 전에 바르는 것.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매일 바르기보다는 꾸준하지만 간격을 둔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입술은 얼굴 중에서 가장 얇고 유분기가 적은 피부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건조해져도 쉽게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죠. 그럴수록 계속 립밤을 바르게 되지만 입술 각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발라도 금방 다시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습 전에 각질을 먼저 부드럽게 없애주는 단계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바세린 한 작은술, 황설탕 반 작은술, 꿀 몇 방울. 황설탕은 일반 백설탕보다 입자가 부드러워서 입술처럼 민감한 부위에 더 적합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섞은 뒤 입술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힘을 주지 마시고 손끝으로 아주 살살 돌려가며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1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이나 젖은 거즈로 깨끗이 닦아내고 마무리로 순수한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세요. 각질을 제거한 입술 위에 보호막이 형성돼 수분 손실 없이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이 스크럽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입술이 민감해지고 얇아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입술에 색소 침착이 있거나 유독 거칠고 어두워 보인다면 꿀 대신 레몬즙 한 방울을 아주 소량 섞어도 좋습니다. 다만 레몬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가능하면 립스틱이나 색조 화장은 하루 정도 쉬어주는 것도 입술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생기는 기미 잡티, 칙칙한 톤 변화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인상 전체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강한 미백 성분을 쓰자니 자극이 걱정되고 피부가 예민해진 분들에겐 오히려 더 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톤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바세린 한 큰술, 비타민C 가루 4분의 1 작은 술, 요구르트 한 작은 술. 비타민C 가루는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요구르트는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 세안 후 물기를 살짝 닦은 얼굴에 마스크팩처럼 도포해 주세요.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마무리로 가볍게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고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젖산은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하며 자연스러운 각질 제거를 도와줍니다. 여기에 바세린이 이 모든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운반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쉬는 날과 사용하는 날을 나눠서 조절해 보세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비타민C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계시더라도 햇볕이 드는 곳에선 주의하셔야 해요. 비타민C 가루가 없다면 레몬즙 몇 방울로 대체하셔도 되지만 자극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따가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겐 이런 자극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줄 만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잡한 성분보다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조합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바세린 한 큰술, 녹차 우린물 한 작은술, 오트밀 가루 반 작은술. 녹차는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식힌 후 그 물만 사용하고, 오트밀 가루는 시중에 파는 귀리 분말이나 죽 만들 때 쓰는 가루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 혼합물을 자극받은 피부에 살짝 펴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씻어내세요.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 진정 효과, 오트밀은 자연에서 얻은 진정제로 민감해진 피부를 차분히 가라앉혀 줍니다. 바세린은 이 성분들이 더 오래 피부 위에 머물면서 진정 효과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환절기, 냉난방기 사용이 많을 때 혹은 피부가 알레르기처럼 붉게 올라왔을 때 유용합니다. 일주일에 3, 4회 정도 피부 상태에 따라 자주 사용하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단, 진짜 피부에 상처가 생겼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엔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응급진정용으로 사용하는 홈케어 방법에 가깝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마다 화장품, 보습제, 립밤, 핸드크림을 따로 챙기느라 짐이 많아지고 귀찮아질 때가 있죠. 이럴 땐 바세린을 중심으로 한 가지 제품으로 얼굴, 입술, 손발까지 다 쓸 수 있는 멀티 케어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세린 2큰술, 올리브 오일 1작은술, 비타민 E 오일 몇 방울.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올리브 오일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양을 공급하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재료들을 작은 용기에 넣고 잘 섞은 뒤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어두시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만능 케어 제품이 되는 거죠. 이 멀티밤은 활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입술이 텄을 때 립밤처럼, 손등이나 팔꿈치가 거칠 때 핸드크림처럼, 발 뒤꿈치에 바르면 갈라짐 예방, 눈썹이나 속눈썹 영양 공급, 머리카락 끝이 푸석할 때 트리트먼트처럼, 심지어 건조한 날 코 주변이나 볼 옆이 하얗게 일어날 때
살짝만 발라도 금세 촉촉함이 돌아옵니다. 냉장 보관 없이도 실온에서 1, 2개월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향도 거의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손으로 직접 떠서 쓰기보다는 작은 주걱이나 면봉을 이용하시면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성분, 고가의 제품 없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습과 영양은 바세린 하나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바세린 활용법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신다면 피부와 일상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서 피부 보호막, 성분 전달자, 재생 촉진제로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넓게 쓰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바르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합이든 간에 소량, 얇게,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자연 성분이 들어간 혼합물은 냉장 보관하고 1, 2주 이내에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피부 제품을 보아왔고 그중 일부는 유행처럼 사라졌지만 바세린만큼은 100년 넘게 자리 지킨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친구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게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피부는 꾸준한 배려와 작은 습관에서 달라지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중구였습니다.